같은 시간 고등어 선단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태평양에서도 우리 식탁에 오를 생선을 잡기 위해 선원들이 고군분투 중입니다. 코파라 불리는 15m 높이에 있는 막루에서 고배울 망원경으로 참치떼를 쫓고 있는 김현무 1등 항해사. 오늘따라 유난히 바다가 잔잔합니다. 하지만 이 바닷속에는 참치들이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 참치를 누가 먼저 찾고 길목을 차단하고 그물을 펴느냐가 이 원양어선에서의 조업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헬기와 위성통신 등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원양어선. 한 번 출항하면 수개월씩 머물러야 하기에 선원 복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박 자체가 선원들에겐 삶의 터전이자 사회인 셈입니다. 제2의 선장실로 불린다는 코파. 오랜 기다림 끝에 김현무 씨에게 참치떼가 발견됐습니다. 백화라 불리는 이 현상은 멸치를 쫓아 상승한 참치떼의 흔적입니다. 바다의 로켓이라 불리는 참치를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속해야 합니다. 선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스키프 보트가 그물을 끌고 재빨리 참치떼를 에워쌉니다. 길이 수킬로미터, 깊이 200m에 달하는 대형 그물. 선원들에겐 이 물고기야말로 사투 끝에 얻어낸 전리품이자 바다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잡을 때는 한 400톤까지도 잡아봤어요. 이렇게 얻어낸 참치는 즉시 냉동된 다음 운반돼 세계 곳곳의 사람들의 식탁에 오를 겁니다. 억대 연봉이라고 했는데 어획골을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많이 버는 구조다 보니까 선장님들도 그렇고 선원들도 그렇고 어떻게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원양어선에 승선하면은 1년에 1억을 모두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봉투에서 현금 다발이 계속 나옵니다. 선원들에게 나눠줄 하역비입니다. 하역을 하게 되면 고기 1톤당 10불을 받게 되고 외국 선원, 한국 선원 구분 없이 분배하게 됩니다. 대략 10,000톤의 고기를 하역하면 1인당 4,000불의 하역비를 받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200여 척에 달합니다. 때론 험하고 거칠지만 꿈꾸는 선원들에게 바다는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대양입니다. 그렇다면 바다를 누비는 우리나라의 선원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승선 중인 선원의 숫자가 약 한 31,000명 정도고요. 그 이하의 소형 선박 승선 선원을 전부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연보상 승선 중인 선원 숫자는 외항에 8,000명, 내항 7,400, 연근에 13,000, 원양어선 1,200, 해외 취업에 한 2,000명 정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파독 근로자와 비교해보면 해외 취업 우리 선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달성한 게 77년입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죠. 수출액의 100억 달러면 실제로 순수하게 벌어들인 순이득은 10% 정도로 저희가 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수출해서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건 1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선원들은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면 자기가 일해서 순수하게 다 벌은
100% 가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환산해 보면 10억 달러를 선원들의 임금으로 벌어들였다는 얘기는 100억 달러의 이상의 수출 효과가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파견 선원들이 외화보다 더 값지게 가져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진 해양 기술이었습니다. 한겨울 고등어 선단들이 좋은 어장을 선정하기 위해 앞다퉈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고등어 선단은 본선 한 척과 등선 두 척, 그리고 세 척의 운반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단을 이끄는 총책임자는 어로장입니다. 부산항을 출발한 지 무려 10시간. 선단의 목적지는 제주 북서쪽 비양도 부근입니다. 저 씨가 해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양도 죽도 사이 231에 3, 231에 3해구가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어로장은 거의 모든 어부들에겐 선망의 대상일 겁니다. 고기는 맛있겠네. 외갈인단 고등어도 고기는. 고깃대가 발견되면 어로장의 명령이 등선에 전달됩니다. 1, 2번 캐라. 대낮같이 밝게 비추는 등은 고등어와 같은 주광성 물고기를 모으는 유인책입니다. 색깔이 좋다. 요양 같은 거한 300개. 100개에 4,000kg니까. 내 떨어질 정도 단대요. 다 붙어가지고 꼴랑꼴랑하니까 조심하시오. 다. 어로장의 투망 명령과 함께 불빛으로 고등어떼를 유인하고 있는 등선을 에워싸듯 그물이 펼쳐집니다. 원형으로 그물이 다 펼쳐지면 재빨리 등선이 빠져나오고 선원들은 일제히 조임줄을 당겨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이 순간 마침내 뜰그물을 통해 엄청난 양의 고등어가 갑판에 쏟아집니다. 바다의 볼이라 불릴 만큼 값싸고 영양가 높은 서민 식탁의 주인공인 고등어.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우리의 삶 모두는 선원의 인생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천암, 섬사람들의 발이 돼주고 있는 여객선. 윤현석 선장은 50년 가까이 바다를 누벼온 백전 노장입니다. 70년도 19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그때는 이런 차를 싣고 다니는 차도선은 없었어요. 목포에서 그 안도 다니는 여객선을 타다가 저도 이제 그 해기사 면을 잡아서 선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기사 면을 잡아가지고 이제 상선을 간 겁니다. 해기사란 해양 기술을 습득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해기사가 돼서 선장되는 게 꿈이었다는 윤현석 선장. 지금은 옛날과 틀리죠. 지금 생활 패턴도 밝고 선원들 인식이 그전에는 우리가 어쨌든 어려운 때라 이런 것 때문에 다 감수하고 했는데 지금은 선원들 그걸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양대학교 나오신 분들도 젊은 친구들도 배 얼마 오래 타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타고 그냥 가시가면 육지 쪽으로 해운 분야라든가 다른 분야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선원의 부족과 고령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젊은 선원의 이직률은 78%에 달하고 외국인 선원의 증가는 꾸준히 이어져 전체의 47%를 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선임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대한민국이 올 스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물류 수송의 99.7%를 선박이 운행하고 있고 그 선박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선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원의 부족은 국가 경제와 직접 관련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은 100% 해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선원의 부족은 곧 국가 경제의 마비를 뜻합니다. 지난해 11월 6일에 선원을 대표하는 선원노령과 한국해운협회, 해양수산부 등 노사정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외항해운 분야에 노사 합의를 맺었습니다. 약 15년 만에 성선기간의 단축, 육아 후의 확대, 한국인 선원 의무 선선제 도입, 선원 일자리 보호 및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은 이 밖에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의 인터넷, 모바일 사용, 선원의 비과세 범위를 상향하는 등 갖가지 대책을 통해 선원의 복지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업무 회의를 시작하는 가니토의 기관사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쿨링이 들어가 5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세잖아요. 이처럼 최근에 외항 상선 대부분은 자율 운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기관사의 출퇴근 시간이 육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항해사의 경우도 야간 당직을 제외하면 육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망망한 바다 위에서 선원들이 달콤한 휴식을 즐깁니다. 최신 영화도 무리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선내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따로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지처럼 등산이나 자전거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기초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각종 운동시설과 의료시설, 여가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땀 한 번 이렇게 쫙 흘리고 같이 운동하면은 서로 친목 도모도 되고 이렇게 더 사이가 돈독해져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과업할 때나 조금 더 협동심이나 이런 관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삼겹살 파티입니다. 이때만큼은 모든 선원이 직위를 떠나 한 가족처럼 단란한 시간을 보냅니다. 보통 한 토요일 날 저녁에는 그 입출항할 때나 아니면 정박해 있을 때 말고는 거의 항상 고기 구워 먹는 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요. 가족과 헤어져 먼 바다를 누비고 있지만 동료애를 통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선원들. 오히려 배에서가 휴가 때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왜요? 휴가 가면 오히려 생각보다는 고기도 이런 삼겹살도 많이 못 먹고 현실은 배에 나와서가 더 잘 먹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티본 스테이크,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칠리 크랩, 유럽 같은 데 가면 또 던젠 크랩인가 통으로 그냥 이만한 그 하나씩 삶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항구에 입항하게 되면은 상륙을 해서 공짜로 해외여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도 아무나 못하고 진짜 돈도 많이 받고 또 군대도 안 가고. 아, 군대가 면제돼요? 예, 이걸로 병역 대체를 하거든요.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통해. 최근 젊은 선원들로부터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위성통신을 통한 자유로운 인터넷 모바일 사용입니다. 이번에 뉴욕 상륙 다녀온 거 지금 사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3달 승선에 주어지는 한 달 휴가도
젊은 선원들에겐 가장 매력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휴가가 긴 게 저는 좀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직장인들이 뭐 한 달, 두 달, 뭐 길게는 세 달 이렇게까지 자유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는 휴가를 가면은 그만큼 온전히 저희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깊은 밤, 자율 운행 시스템을 갖춘 13,000 TU급 거대 선박의 선교를 지키고 있는 젊은 항해사. 저는 3등 항해사 백준영입니다. 총 승선한 지는 6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2번째 타고 있는 배입니다. 휴가 때 제가 엄마랑 자주 단둘이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원래는 이제 안 떨어져 있다가 지금까지 살면서 떨어지게 되니까 허전했는지 데이트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보내면서 아 이때 좋았지, 이때 잘 지내고 있지 이러면서 갑자기 저도 그렇게 대양을 오가는 선원의 길을 택했을 때 누구보다 믿고 격려해줬다는 가족. 엄마, 나 지금 2번째 배 탔는데 지금 사람들 다 좋아서 일 열심히 배우고 있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엄마 사랑해.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에 진출하는 젊은 선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승선 프로젝트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대형 크루즈선에 근무하게 된 류지민 씨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저랑 민영이랑 남재까지 3명이서 바다토끼라는 이름으로 정말 10년 동안 정말 문을 정말 많이 두드렸어요. 그 길었던 그런 세월들이 다 생각나면서 정말 힘들게 들어왔으니까 또 여기에 제 한글 이름이랑 코리아를 마크를 달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대표 같은 마음으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꿈꿨던 여행에 대한 낭만과 함께 선진 크루즈 산업을 경험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데 보람을 느낀다는 류지민 씨와 친구들. 한 달 부산에 있는 연수원에서 이제 수료를 하고 2달은 핀란드에 있는 아보아말이라는 해양대학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계 4대 해운 강국이라 불리지만 크루즈 산업은 아직 우리에게 낯선 분야입니다. 때문에 류지민 씨의 경험은 우리 해운 산업에 큰 도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안전한 항해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대 10,000명에 달하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도시, 바다의 꽃 크루즈. 100여 개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크루들과 함께 일하며 전 세계를 여행하는 크루즈. 그 안에서 보석과 같은 포지션 항해사. 정말 멋지지 않나요? 크루즈선을 비롯하여 하루 200여 척의 대형 선박들이 들고 나는 인천항. 거대 선박이 나타나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선박이 항구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도선사. 도선사는 이제 각 항 지정된 강제 도선구에 들어오면은 선장이 도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도선사가 승선해서 입출항을 하게끔 도선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선사는 흔히 어로장과 함께 선원의 꽃이라 불립니다. 스탠바이 올 스테이션, 스탠바이 올 스테이션. 도선사는 정박이나 출항에 필요한 항구의 지형, 수심, 조수간만의 차이 등
모든 것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어야 가능한 직업입니다. 때문에 일반 선원 생활은 물론 오랜 선장 경험이 있어야 하고 연봉 또한 수억 원에 달할 만큼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자, 서든 스탑. 스탑. 자, 서든 수고 많았습니다. 레포하세요. 됐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진로를 또 고민하던 중에 오션 폴리텍이라는 또 항해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광고를 보고 알았어요. 오션 폴리텍을 졸업하고 사망사로 이제 승선을 해서 2항사, 1항사, 선장까지 선장 경력 5년을 쌓고 도선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날 지금 이제 도선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전종혜 씨에게 도선사의 꿈을 이루게 해준 오션 폴리텍. 오션 폴리텍은 매년 겨울 해양수산연수원에서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여 다양한 해운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호정 고명장 하강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은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선원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션 폴리텍 교육 과정은 비해양계 일반인분들 중에서 선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 항해사, 기관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 기간을 여기 이수 요건에 충족을 해서 단기간으로 선원을 육성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예, 구명장 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명장 하강. 입교자들은 선원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 교육은 물론 위탁 실습 등 6개월의 교육 과정을 거치면 기관사 또는 항해사 5급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구명장 하강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죠? 예. 공기 컴포는 디스플레이 나가십니다. 그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선원이라는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오션 폴리텍에 지원했다는 이병선 씨. 항상 해양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고 지금 세월이 좀 더 가기 전에 제 2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운동을 좋아해 호텔 보안팀장, 해양안전요원 등 안정된 직장을 가진 병선 씨였지만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던 선장이 되기 위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히 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이거만 하면 안 돼요. 이거만 하면 안 움직여요. 좀 밀고? 좀 더 넓은 곳으로 항해를 하면서 5대양을 한번 누벼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위 선양도 하고 저의 그 목표도 세우고 그렇게 한번 저의 꿈을 위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오션 폴리텍은 해사고등학교나 한국해양대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겐 선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요람인 셈입니다. 오늘도 쉼없이 대양을 누비고 있는 우리 선원들. 전쟁 후 20만 톤에 불과했던 우리의 해운 산업은 이제 9,922만 톤에 달해 무려 500배의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 모두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살아온 선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그 검토한 바로 따르면 2030년에는 한 2,700명, 2040년에는 한 3,600명 정도 한국인 해기사가 부족할 거로 보여집니다. 선박 하나당 한국인 해기사를 한 6명 정도 태운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450척 내지 600척쯤 되는 선박에 한국인 선원을 태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선원과 함께 성장해온 한국 경제.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엔 수천 척의 외항 상선들과 어선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혈관처럼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원은 순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원이란 일단 공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나 있어요. 바다 어디에나. 그리고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은 잘 못 느낍니다. 선원이 있는지 없는지요. 자부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대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을 아는 사람? 미래에 대한 에너지이다. 낭만이라 생각합니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지구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각 나라에서 필요한 물자나 물건 같은 것들을 저희 배를 통해서 각각의 나라에 전달하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혈관이라고 생각합니다.